어제도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참 많이 있었죠. 자, 교사들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6월 30일 총파업 시위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축 수업을 하겠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바로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있었죠. 거기에 전교조가 참여했는데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으나 2시간여 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무총리에게 국정기획위의 권한을 해소하라는 정태욱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죠. 평소에는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을 두고 활동을 하지만 이번은 보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그 기능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 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누군지 아시죠? 국방부 장관이신데 본인이 그 법무법인 이응에서 월 3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 가정통신문 얘기부터 해보시죠. 예. 6월 30일 날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무슨 시위를 하시기에 단축 수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민노총 아시죠? 민노총이 네네.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아, 이 예. 사회적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노총에 지금 현재 그 감옥에 있는 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네네.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언했습니다. 네네. 내일이죠.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언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7월 30일 날 네. 서울에서 6월 30일. 6월 30일이죠. 예, 6월 30일 그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네. 하면서 그때 그 주로 목적이 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정교조가 참여하니까 지금 현재 정교조가 불법 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합법화시켜라. 불법 이런, 노조. 예, 네. 이런 목적으로 그 사회적 총파업을 하기로 하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애들을 희생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지난 토요일 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던 시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데 참여한 단체 가운데 정교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니까 예. 단축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아마 이런 가정통신문이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글쎄 이런 총파업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단축 수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단축 수업에 의해서 그 학생들 가는 바로 피해가 바로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되고 네. 학교 수업 자체가 4교시까지도 줄어듭니다. 아, 그리고 예. 원래 3시까지 수업이었는데 네네. 12시 반까지 줄어들면서 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간단한 간식, 즉 떡만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원래 운영되던 방과 후 학교 네네. 그리고 꿈꾸미 교실 네네.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것들을 만든 것 자체가 네. 우리 그 맞벌이 가정을 왜 요즘에 그 일자리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네네. 그걸 다 무시하고 네. 바로 그런 걸 시행하게 되면 바로 맞벌이 가정이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된다든지 그렇네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학습권 문제겠죠. 네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가 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러면 6월 30일 날 하는 총파업 시위를 예. 뭐 좀 하루 늦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수업이 끝난 좀 오후나 저녁 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단축 수업까지 하면서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한상균 위원장이 그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아마 네. 주중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한상균 위원장이 본인이 보낸 서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네. 이와 같은 총파를 밀어붙이자. 네, 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좋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네, 네. 이번에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주중에까지 파업을 요구하는 네. 이런 서신을 보내고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바로 촛불 청구서를 제대로 빨리 보내자 뭐 이런 얘기로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근데 웃기는 게 속도전이라는 표현은 좀 우리 표현으로 좀 맞는 표현이 맞습니까? 북조선에서 많이 듣던 저도 얘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그래서 민노총이 좀 역시 좀 이 정권의 기본적인 지지 세력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촛불 청구서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은 지지 세력이지만 예. 이렇게 청구서 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제 청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또 거꾸로 예. 언제든지 또 현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평창 올림픽 단일 선수팀 제안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예. 거절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또 청와대는 단일팀 제안을 한 거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표현이 좀 애매하긴 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에 남북 단일 팀이 있어서 네. 그걸 기대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요구란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그 현 정부가 많이 쓰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즉 치고 빠지기 전략. 네, 네. 일단 비슷하게 던져본 다음에 네. 반응을 보고 아니면 말고 아. 식의 일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신문과 언론에는 예. 이 단일팀을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돼 있고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외신에서도 깜짝 놀란 너무나도 멋진 제안이었다 이런 기사까지 났는데 예. 아니 뭐 제안 자체를 부인하면 이게 우리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웃기는 것은 이와 같은 표를 빌리면 기대하고 있다 이 표현에 통일부가 놀아나서 네. 바로 통일부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해 오면 네.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바로 하겠다. 아. 이와 같은 논명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제안 한 적이 없다. 좀 그럼 웃기는 이야기죠. 2시간 후에 그 장웅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IOC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분이 이건 어렵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럼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건가요? 당연히 원래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몇몇 북한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컨대 민간단체 방북을 신청했다 거절했다든지 거절당했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했다가 북측에서 탈북자 송환을 먼저 해라 예, 이런 예. 요구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6.15 남북 공동행사도 우리가 초청장을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 네, 이런 거절. 몇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실무적인 검토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네네. 바로 그 같은 말을 했다가 대통령이 무관하게 되는 이거는 네. 바로 대통령의 국기하고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품격, 국격과 관계돼서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실무적으로도 예. 이게 뭐 단일팀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1년에 남북 단일 탁구 하나만 선수단을 만들 때도 회담만 2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은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먼저 일을 말을 던진 다음에 무한을 먼저 당하고 네. 나중에 아니었다 이런 식이 반복된다면 네. 앞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에도 문제될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에 잘못된 시준을 주기 때문에 정책에서도 크게 문제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거절만 당하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개 IOC 의원이 그렇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정식으로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그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이 스포츠보다 정치가 우선되고 그렇죠. 정치보다 한 명의 집권자, 네. 즉 김정은의 네. 말 한마디면 네. 기본적인 정치, 기본적인 스포츠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아무런 실무적인 검토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 네.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와중에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가 그런 세계 발언을 해가지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법무법인 이응에서 월 3천만 원씩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는데요. 뭘 했는데 3천만 원을 받았는지도 참 문제지만 그런 세계가 도대체 뭔지 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세계가?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과거에 이제 현 정부가 야당일 시절에 고액 자문료 가지고 낙마시킨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와 똑같이 우리도 검증을 하는데 뭐 부당한 검증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겸직 신청을 하는데 네. 그 신청서에 무려 3천만 원, 월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 아, 이래서 따는 거죠. 3천만 원이? 예. 아, 그 본인이 약간의 활동비를 3천만 원을 받는 걸 약간의 활동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성민은 도대체 약간의 활동비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마 약간의 활동비 하면은 한 100만 원에서 많아봤자 한 3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할 텐데 서민들은. 그런데 3천만 원을 약간의 활동비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우리 거예요. 대변인께서 하시지만 예. 당연 활동하시면서 약간의 활동 받으시면 차비 정도액은 10만 원, 20만 원, 뭐 많아야 뭐 지방 갔다 하면 한 30, 예. 50 이리 받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약간의 활동비라도 좀 받아봤으면 저도 안 좋겠습니다.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자기 뜻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는 3천만 원을 네. 1년이 아니라 네. 월 3천만 원을 네. 활동비로 받는 세계가 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정당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국민의 감정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아 그런 세계가 있었어? 하고도 놀라겠지만 도대체 뭘 하기에 월 3천만 원을 사실은 받았는지.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뭐 물론 대변인도 변호사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런 세계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브 앤 테이크 뭐 제가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바로 뭐 대가 관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네. 세상에 그냥 자문료를 월 3천만 원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거기에 따르는 뭐 무형의 대가든지 월 100만 원도 잘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런 뭐 무역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송영무 후보자가 약간 이렇게 신중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STX 조선을 방산업체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때 STX 조선의 네. 법률 대리인이 네. 바로 법무부인 율촌이었다는 아, 겁니다. 율촌이었어요. 법무 율촌에 있으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이응 법무법인 이응. 법무 여인가요? 아, 예,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 대리인으로 있었다가 네. 사후에 나오니까 월 3천만 원의 활동비를 줬다.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 뭔가 결국은 자문료로 월 3천 준 것이 그 앞단에 예. 법무법인 이응이 우리- 법률 대리인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문제로 예. 뭔가 받은 대가라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뭐 저런 함부로 뭐 그리고 수사는 예. 검찰청에서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누가 고발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뭐할 예. 수도 있겠죠. 예, 예. 예. 우리 대변인께서 더 검사 출신이 더 잘 알겠지. 우리 그 술액죄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처사 후 술액죄. 뭐 꼭 해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도 당연히 네. 술액죄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좀 공직자의 후보로서는 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현 정권의 우군인 정의당조차도 네, 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네, 네. 검증을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게 참 제가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좀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일감에 이거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거 제대로 해서 검찰에서 좀 진상을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에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도 있는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당장 국정기획위원회의 권한을 회수하라라는 정태욱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상당히 점잖고 조용하신 분인데 예. 뭔가 벌써 제목에서 예. 뭔가 상당한 울분이 느껴지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리 그 대변인께 처음 초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기획위는 과거에 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 뭐 갑자기 새 정부에 들었다고 하면서 네. 국정기획위를 만들게 됐는데 네. 당연히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목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문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고요. 자문기구네요. 자문기구입니다. 집행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 아닙니다. 아, 자문기구고요. 집행기구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설립 근거가 네.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령이고. 만약에 그 집행까지 하려면 당연히 국회 의결에 걸친 네네. 법률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만든 네. 잠정적으로 네. 필요성에 따라서 만든 조직인데 이 국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정부 조직, 네. 심지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회의보다 더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면 아니 정말 여기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 결정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사결정을 네.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그거 왜 안 따르냐? 네, 네.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까지 나가게 되면 네, 이거는 네. 국민이 보기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심지어 네. 몇 가지가 예가 있는데요. 네. 뭐 최근 발표한 국정기획으로 몇 개 발표했는데 원전 폐기, 네. 통신료, 네. 실손보험료, 네. 기초연금, 네. 전속고발건제 폐지, 네. 아동수당, 누리과정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기획위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중장기적 과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 즉 국정기획위의 그 대통령이 보면 네. 중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걸로 돼 있지 네, 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책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집행기구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심지어 실제로 국정기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부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스스로 푸른 새 정권 내에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걸 거의 명령에 유사할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국정기획위가 네. 공식적인 정부 조직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 정태옥 원내대변인께서 적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찝은 거죠. 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문기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어떤 안이 있으면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본인이 나서 가지고 행정 당국에 이래라 저래라고 요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반하는 행동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런 언론에 마음대로 발표해버리고 나면 각 정부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비판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서슬퍼런 지금 현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국정기획위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거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되어지면서 네. 그 논란이 있는 건들인데 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통신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기초 통신료를 다 없앤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네네. 뭐 일부 통신료를 인하하는 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네. 여기에 실제 집행기구인 정부가 네. 어떻게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네. 실제로 어떤 실무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법과 대통령령에 반하는 역할들 너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문제 제기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막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할 게 아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들어볼수록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왜 장홍 IOC 의원은 거절하는 인터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교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단축 수업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애들 점심 안 먹이고 간단한 토스트 주면서까지 굳이 그 수업 시간 내에 그 시위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에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령 규정에도 반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문제 있는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참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송영무 후보자가 말한 그런 세상, 그리고 본인이 해군 참모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법무법인 이응에 갔는데 그 전후 과정에서 당시에 그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바로 그 법무법인 이응이라는 점들은 단순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범죄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적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대로 된 법적인 근거 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누군지 아시죠? 국방부 장관이신데 본인이 그 법무법인 이응에서 월 3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 가정통신문 얘기부터 해보시죠. 예. 6월 30일 날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무슨 시위를 하시기에 단축 수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민노총 아시죠? 민노총이 네네.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아, 이 예. 사회적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노총에 지금 현재 그 감옥에 있는 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네네.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언했습니다. 네네. 내일이죠.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언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7월 30일 날 네. 서울에서 6월 30일. 6월 30일이죠. 예, 6월 30일 그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이 정권의 기본적인 지지 세력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촛불 청구서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은 지지 세력이지만 예. 이렇게 청구서 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제 청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또 거꾸로 예. 언제든지 또 현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평창 올림픽 단일 선수팀 제안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예. 거절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또 청와대는 단일팀 제안을 한 거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표현이 좀 애매하긴 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에 남북 단일 팀이 있어서 네. 그걸 기대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구란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그 현 정부가 많이 쓰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즉 치고 빠지기 전략. 네, 네. 일단 비슷하게 던져본 다음에 네. 반응을 보고 아니면 말고 아. 식의 일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신문과 언론에는 예. 이 단일팀을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돼 있고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외신에서도 깜짝 놀란 너무나도 네. 하면서 그때 그 주로 목적이 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정교조가 참여하니까 지금 현재 정교조가 불법 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합법화시켜라. 불법 이런, 노조. 예, 네. 이런 목적으로 그 사회적 총파업을 하기로 하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애들을 희생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지난 토요일 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던 시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데 참여한 단체 가운데 정교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니까 예. 단축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아마 이런 가정통신문이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글쎄 이런 총파업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단축 수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단축 수업에 의해서 그 학생들 가는 바로 피해가 바로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되고 네. 학교 수업 자체가 4교시까지로 줄어듭니다. 아, 그리고 예. 원래 3시까지 수업이었는데 네. 12시 반까지 줄어들면서 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간단한 간식, 즉 떡만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 운영되던 방과 후 학교, 네. 그리고 꿈꾸미 교실 네.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것들을 만든 것 자체가 네. 우리 그 맞벌이 가정을 왜 요즘에 그 일자리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네. 그걸 다 무시하고 바로 그런 걸 시행하게 되면 바로 맞벌이 가정이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된다든지 그렇네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학습권 문제겠죠. 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가 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러면 6월 30일 날 하는 총파업 시위를 예. 뭐 좀 하루 늦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수업이 끝난 좀 오후나 저녁 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단축 수업까지 하면서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한상균 위원장이 그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아마 네. 주중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한상균 위원장이 본인이 보낸 서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네. 이와 같은 총파를 밀어붙이자. 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좋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네. 이번에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주중에까지 파업을 요구하는 이런 서신을 보내고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속도전으로 바로 촛불 청구서를 제대로 빨리 보내자 뭐 이런 얘기로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근데 웃기는 게 속도전이라는 표현은 좀 우리 표현으로 좀 맞는 표현이 맞습니까? 북조선에서 많이 듣던 얘기 저도 아닌가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그래서 민노총이 좀 역시 좀 이 어제도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참 많이 있었죠. 자, 교사들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6월 30일 총파업 시위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축 수업을 하겠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바로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있었죠. 거기에 전교조가 참여했는데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으나 2시간여 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무총리에게 국정기획위의 권한을 해소하라는 정태욱 원내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죠. 평소에는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을 두고 활동을 하지만 이번은 보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그 기능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